훌쩍 넘었고 그 중에서 또 중국이 이 감염돼서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약 한 8만 8천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 한 7천 한 5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2002년에 사스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는 사실 비교한다는 게 좀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.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.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맞이한 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의 문제도 있습니다.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.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전체적으로는 무역 의존도가 68.8% 정도 되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는 37.3%가 37.5%가 이제 외국에 의존하는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가공하고 제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수출을 하는 이런 이 구조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부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외국에서 어떤 이 판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는 원부자재 구입 비용 그대로 떠안아야 되고 또 생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가동 비용 그대로 기업이 떠안아야 되고 또 생산된 제품을 뭐 보관하든지 어떤 물류상에 있는 이런 비용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사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런 경우입니다. 거기에서 이제 또 무역 의존도 우리가 수입 의존도를 또 볼 수가 있는데 31.3%가 수입 의존도예요. 이 수입 의존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잘 만들어 놔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재고가 되고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무역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전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이 비용이 60%가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이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가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더 클 수밖에 없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내수로서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이 여지가 충분하단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대외 그 수출 의존도가 한 69.3% 정도 됩니다. 의존도가 높네요. 그래서 이 69.3%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39.4%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31.7% 정도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들 나라들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더 낮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상품의 중개 무역에서 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위 그 네덜란드 자체 경제로 봐서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완제품을 들여와서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원의 인프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원이 부족하다.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희 37.5%의 대외 의존도가 있는 거가 매우 중요하게 와닿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39.4% 정도의 수출 의존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더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강점이 있냐면은 이
대외 의존도